주영 씨가 이제 집에 가서 짜잔 하고 꽃다발을 탁 내밀면서 내가 레스토랑 예약했으니까 같이 가자. 좋아할 줄 알았던 이제 아내분이 당황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데이트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영 씨가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나를 피하냐. 뭔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차라리 말을 해라. 그런데 선아 씨는 계속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뚝뚝 흐르는 거예요. 아내분 말이 사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대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혹시 다른 어떤 사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주영 씨도 물어봤어요. 혹시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 혹시 거식증 같은 게 있냐?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선아 씨가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내가 병증까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칠판에 손톱을 이렇게 그으면 와 진짜 미칠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선아 씨는 누가 앞에서 밥을 먹으면 아무래도 소리가 조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쩝쩝거리는 소리, 그리고 뭐 얘기할 때 이제 입안에서 살짝씩 보이는 그런 음식물 이런 게 너무 비위가 상하고 이게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하고 먹는 거를 안 먹게 됐고 이게 이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가족 모임이든 뭐 부부 모임이든 우리 데이트든 이런 자리들을 계속 필사적으로 피했던 거죠. 그래도 결혼한 지 몇 개월은 됐을 텐데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그래도 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두 사람이 식사도 한 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연애를 할 때는 이제 결혼식 준비한다고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식장 봤다가 저기 식장 봤다가 그러면 사이사이에 막 식사 끼니를 한다기보다 커피숍에서 뭐 빵 같은 거 좀 주워 먹고 뭐 케이크 나눠 먹고 뭐 이 정도였던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두 사람이 일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늦게 끝나서 만나면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아주 막 심야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를 즐겨왔던 거라 어떻게 딱 정식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없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주영 씨는 계속 야근하느라 저녁을 항상 회사에서 거의 하면서 먹고 집에서 야식을 먹는 편이었고, 또 주말에는 아내분이 주말에 근무를 하러 나가니까 서로 같이 밥을 먹을 시간 자체가 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아내분이 피했던 거겠죠. 근데 이게 부부라는 게 평생 살면서 밥을 계속 따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영 씨도 아내한테 내가 진짜 소리 하나도 안 내고 입 진짜 안 벌리고 조심해서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아 씨는 절대 그래도 같이 밥을 못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피디님이면 이런 상황에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가족끼리 밥 먹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 밥을 같이 못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전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게 아이도 태어날 거고 그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온전한 가족의 형태라고 볼 수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주영 씨도 딱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으면 뭐하냐. 그걸 함께 먹을 가족이 없는데 이건 너무 외롭고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내분한테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로 문제가 돼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아내분은 왜 이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 식사를 같이 못하는 건 맞는데 이거 딱 하나 빼고는 정말 결혼 생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침밥도 차려주죠. 저녁에 늦게 와도 항상 밥 차려주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간의 결혼 생활 동안에 자기가 차려준 밥들, 그리고 막 진심을 담은 막 수십 장의 진술서들 이런 걸 막 복원해내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사조사관들 이런 분들조차도 아내분의 이런 막 절절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분노가 돼서
남편분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설득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뭐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분이 본인의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혀 변화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런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사 문제는 본인은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혼을 안 시키려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좀 받아봐라 라고도 하고 같이 먹는 시도라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은 이럴 때마다 자기는 못한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서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본인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바뀌지 않을 거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법원도 남편분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내분은 정말 노력을 조금도 할 의사가 없었고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남편분의 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을 맡으면서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거든요. 그냥 한 집에서 살고 그냥 같이 밥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결혼일까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스며드는 거. 그렇게 이제 상대방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어우러지는 거. 저는 이게 결혼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마 주영 씨는 이 밥상을 함께 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과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